오케이. 없으면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사회기술 모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 실제로 가서 보면 동그라미 몇 개에다가 점선하고 실선 긋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만들려면은 5분만 해도 만들어요. 그런데 제대로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첫 번째는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해관계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점선과 실선은 그 영향도를 가리키는데 보통은 이제 선의 굵기를 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 또는 A라고 하는 기관이 B라고 하는 사람 또는 B라는 기관한테 그 사람의 사용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그 동그라미들을 파악하고 동그라미들 사이에 선을 긋는데 그 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그게 이 사회기술 모형을 만드는 거에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은 한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4가지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그 4가지 단계를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를 중심적으로 볼게요.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관계자 집단 조사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성적인 조사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다든지 FGI를 한다든지 관찰을 한다든지 뭐 여기서 얘기한 컨텍스추얼 인터뷰 또는 컨텍스추얼 인콰이어리라는 걸 한다든지 여기 컬처 프로브나 쉐도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듣고 관찰하고 이게 로우 데이터를 갖다가 얻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는 저런 인터뷰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방법론적으로 깊게 들어가려면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직접 보고 만나서 대화 나누고 관찰하는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 로우 데이터들을 갖다 우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선결조건. 이제 여기서부터 디지털 헬스 쪽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어려워지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만든다. 너무 쉽죠. 대한민국 사람들 다 온라인 쇼핑몰 쓰니까 너무 쉬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저혈압 환자를 갖다 찾겠다. 되게 찾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기도 힘들고 특히 이제 혈당 같은 경우에도 저혈당 환자를 갖다 찾겠다. 왜냐하면 저혈당이 훨씬 더 위험하니까. 저혈당은 쇼크가 오면 그냥 기절을 해버리니까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만들겠다. 굉장히 좋긴 한데 피험자 만나기가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의료진은 참 바쁘죠. 특히나 의정사태 전에도 바빴지만 지금은 더 바빠요. 거기다가 환자는 중환자로 갈수록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관계자를 만나서 로우 데이터를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정할 때는 사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이 그룹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있나? 우리 언니가 예를 들어서 저혈당 환자 그 한우 모임에 짱이다, 뭐 총무이사다 이런 받으셔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당뇨를 하는데 내가 웬만하면은 저녁에 약속 안 만든다고 노력하거든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이제 저녁에 술 마시고 막 이러고 그 다음 날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하는데
혈당 쪽에 굉장히 아주 조예가 깊은 라이징 스타가 한국에 온다. 그럼 이제 좀 희생을 해서라도 가서 만나는 그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액세서빌리티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인터뷰나 관찰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갖다가 모으고요. 일반적으로는 가기 전에 인터뷰 스크립트라는 걸 작성을 해요. 아마 우리 조교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 스크립트 샘플을 갖다 하나 공유를 갖다 해줄 거예요. 우리 사이트에다. 그 인터뷰 스크립트 만드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에요. 그게 실제로 어떤 걸 질문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다 사전에 정리해가지고 스크립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교 선생님이 하나 잘된 팀 걸 갖다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는 루트 데피니션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관계자로 보겠다.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서술. 이걸 우리가 루트 데피니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탈모 환자. 그러면 우리는 탈모 환자를 누구를 탈모 환자로 보죠? 예를 들어서 피부과에 가가지고 탈모증으로 실제 질병 코드를 받은 사람을 탈모 환자로 볼 거냐? 아니면 탈모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디파인이 돼야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해관계자 분석을 갖다 진행을 갖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데피니션하고 이제 그게 이 생태계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를 이런 표로 해서 정리를 해요. 환자, 의사, 보호자, 심리상담센터, 교육청 이렇게 디파인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루트 데피니션을 그렇게 정하는 작업은 이제 우리 이 수업 팀 프로젝트처럼 한 4-5명이 할 때는 그렇게 안 중요할 것 같이 보이지만 팀 프로젝트가 커지면은 이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다 서로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루트 데피니션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가장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들어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다. 그러면은 이게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현재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 그럼 우울감을 느낀다는 건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울감이라고 하는 건 PHQ-9이라고 하는 척도를 쓰는데 그 PHQ-9 척도의 총점에서 6점 이상을 우리는 우울감이 있는 사람으로 치겠다. 이러면은 이러한 데피니션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죠. 그런 데피니션들이 들어가야지 그래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요 사람을 우울감 환자 또는 우울증 환자로 규정하고 이제 앞으로 퍼소나나 이 이해관계자 분석을 갖다 진행을 갖다 할 거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동그라미하고 그 선을 긋는 거죠. 여기는 지금 약간 잘못된 건 선이 지금 거의 비슷한 색깔로 굵기로 되어 있는데 저 굵기는 굉장히 주관적인 굵기예요. 주관적인 굵기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만 있으면 되는데 보통 보게 되면 한 5단계 정도로 해요. 제일 약한 게 그 점점 있는 점선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선의 굵기를 갖다가 굵게 해서 이 영향도가 얼마나 크냐라는 걸 갖다 정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로 굵기가 굵은 선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많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 본인이 그걸 갖다 많이 화살표를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화살표를 내뿜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과 아웃 양쪽에서 전부 다 많이 죽고 많이 받는데
그 각각의 화살표의 굵기가 굉장히 굵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핵심이 되는 이해관계자가 되고, 우리는 이제 퍼소나 모형을 만들 때는 그 핵심이 되는 이해관계자를 우선적으로 퍼소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우선 관계자인 사람들을 갖다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요거는 지난 학기에 우리 요 수업에서 했던 반려동물 홈케어 서비스의 이해관계자 모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포츠 선수 코치, 우리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 선수하고 코치를 위한 생성형 AI 기반의 훈련기 일지 서비스에 대해서 여기서의 이해관계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개념 모형 평가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관계자 검증한다는 건 실제 거기에 동그라미로 있었던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이렇게 이해관계자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게 맞냐? 라는 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전체적인 이해관계자 모형, 사회기술 모형을 갖다 보여주고, 이 모형이 현재의 생태계를 갖다가 잘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걸 갖다가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게 사회기술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회기술 모형이라는 것은 매크로하게 봅니다. 매크로하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은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을 빠짐없이 다 리스팅을 했느냐, 그리고 그 이해자 간에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빠짐없이 잘 기재했느냐, 그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서 이 이해관계자 모형이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화살표를 받고 또 가장 많은 화살표를 내뿜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의 1, 2등에 3, 4등에 있는 사람들 또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요 다음 단계인 퍼소나 모형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기술 모형에 대한 방법인데요. 혹시 사회기술 모형 작성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는 사람? 네, 지은님? 오케이. 네, 정인님? 네. 관계자 집단을 조사할 때 주로 정량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성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예. 이제 정량적인 그 방법들은 주로 우리가 세컨 데이터, 그러니까 뭐 센서스 데이터라든지 이런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리터레이처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사용하기도 해요. 이제 정성적인 방법을 갖다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 정성적인 방법이 이 목표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뭐냐면 이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이해관계자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 정성적인 방법을 갖다 쓰다 보면은 우리가 미처 또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자들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보고서나 이런 기관들에서는 다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관찰을 해봤더니 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갖다가 잡아내기 위해서 그 정성적인 연구 방법을 갖다 더 강조를 해. 아주 좋은 질문. 네, 또요. 네, 규희님. 네, 일단 그 주관적인 거에 따라서 그 손의 굵기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굵기에 대한 기준 또한 주관적이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통용적으로 있는 기준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긴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 그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빈도.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그 빈도수가 얼마나 자주냐 아니면 가끔 미치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한번 영향을 미쳤을 때 그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보통 이 점선들을 갖다가
실선의 굵기를 갖다 정해. 빈도도 많고 한번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러면 제일 굵기가 굵고 가끔가다 하는데 한 번 하면은 굉장히 영향이 크다 그러면 그 밑에 정도 되고 자주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하면 그 밑에 정도. 이런 정도로 일반적으로는 해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수술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비록 윈도우스는 적더라도 영향력이 큰 것들을 갖다 우선순위로 보면.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영빈님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이름표가 안 보여요. 네. 그 이해관계자 분석에서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UX 리서치 과정에서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다 조사하고 다 인터뷰해서 뽑아낸 걸 바탕으로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페르소나로 뽑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여쭤보죠. 대부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람들 만나고 관찰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다음번 갤럭시, 다음번이 아니라 다음번 갤럭시를 만든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다 만나보고 다 이야기하고서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걸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는데 많은 부분들은 데스크 리서치로도 많이 대응을 해요. 데스크 리서치로도 많이 대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직접적인 결과 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그 디지털 헬스 쪽은 그 해당되는 환자를 만나거나 환자의 가족 또는 환자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만나는 게 데스크탑 리서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데이터 또는 인포메이션의 질에 비해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캔디데이스로 올라와 있는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추천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어려운 지점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이 접근 용이성을 따로 측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궁금해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뭐 우리 그때 내가 저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HCI UX는 1등만 할 수 있다고, 1등만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넉넉한 조직이 있는 곳에서 잘 하기 좋은 그런 태스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타트업이나 또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이 풀 프로세스를 갖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한데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캐파에 따라서 이제 그런 그 이제 소위 말하는 R&D 조직이라고 하는 거, 리서치 조직이라는 걸 갖다 운영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그 뭐라 그럴까요? 경쟁적인 장점, 우리 강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도 그런 UX 리서치 쪽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토스 같은 회사. 그 토스가 작았을 때도 토스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유저 리서치를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제품의 특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럴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퍼소나로 갈게요. 자, 퍼소나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갖다 했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못 만들어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꼭 사용할 것 같은 전형적인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말을 갖다가 몇 가지만 하자면 전형적인 가상적인 인물이다.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뭐냐면 첫 번째 전형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전형적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대부분 저런 사람도 있을 거다. 여기 어디 없었는데 탈모 치료제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냐? 뭐 지금 잘은 난 모르겠지만 뭐 한 50대 이게 뭐 정수리라고 그러나요? 정수리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50대 그리고 뭐 그 직장에서 한 부장 부장은 50대 되면 너무 늦지. 그러니까 뭐 이사 부장 이사 있는데 자녀는 한 2명 있고 그리고 왠지 그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뭐 이런 사람 대충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탈모가 되게 심할 것 같다 하는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전형적인 사용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서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목표 사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목표로 해서 서비스를 만듭니다. 이게 아니에요. 목표는 회사가 정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용자는 우리 상황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나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는 맞죠 저런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야기한다. 두 번째 가상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뭐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퍼스널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주위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실제로 있는 사람을 그대로 써놓는 좋을 것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침 내 주위에 딱 거기에 맞는 탈모증 환자가 한 명 있어. 그래서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쓰느니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으면은 구체적이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국왕님. 그 개인의 특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만 그 영향을 받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저희가 분석할 때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잘 대답을 갖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그 50대 후반의 회사 이사인 탈모증 걱정하는 사람 굉장히 티피컬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만의 뭔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퍼소나는 앞으로 퍼소나를 만들게 되면 회사의 모든 개발팀, 디자인팀, QA팀, RA팀 다 가가지고 딱 그 사람을 위한, 그 한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거가 실제 있는 개인이다. 그리고 그 개인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됐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만들어졌을 때 딱 그 사람 한 사람만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진 않죠.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가 되는 거는 그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 그대로 쓰면 되겠네? 이건 아니다. 세 번째, 퍼스널을 갖다 만들 때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퍼스널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아주 전형적이고 가상적인 그런 인물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게 특징적이 없기 때문에 뭘 갖다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상상력을 이용하자. 상상력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멋진 소설을 써보자. 어차피 가상이라는 그냥 상상력을 이용해서 멋진 소설로 퍼스널을 만들어보자. 이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우리 서구님. 귀신 같죠? 여기 앞에 있으면 보여요. 저 사람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기 앞에 있으면 보이는데 내가 예전에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줌 미팅을 할 때 가서 보면은 코를 판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러냐?